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보세요. 자, 기하학적 확률 선생님이 이제 약간 얘기했잖아. 호피는 옛날에 그런 문제 좀 있었다는 거야. 그거 하다가 칠판 아까 뚫고 나가는 얘기도 하고 그랬다. 그치? 이 호피 구하는 문제를 선생님 제외할게. 나중에 여러분들 한 실력 정도쯤 돼 이제 신봉이 안에 들어가면 연수 문제 좀 가져오면 그런 문제가 있을 거야. 그때 선생님이 얘기했던 동전 던지는 그런 문제도 한번 관찰해 보면 돼. 자, 보통 이 기하학적 확률에서 시험에 제일 이제 나오면 제일 많이 언급되는 거 모든 문제집 교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이게 삼각형 이 면적에서 차지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 이 면적에 대한 기하학적 문제가 제일 많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이거 안 할 수는 없어서 한번 해볼게. 이런 상황이야. 이 한 배의 길이가 2였대 입니다. 이게 A, B, C, D 이런 정사각형이 있었어요. 이 정사각형에 요 점 A하고 B를 포함하는 선분 A, B를 만듭니다. 여기에 점을 아무 점이나 하나 찍어. 이 점을 P라고 얘기하는데 이 점 P는 사각형, 정사각형의 경계 포함하는 내부 영역의 임의의 점이었대. 단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된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삼각형 하나 만들었단 말이야. 그럼 삼각형 나왔잖아요. 이 삼각형은 누가 봐도 무슨 삼각형입니까? 예각 삼각형 아니야. 그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야. 첫 번째가 확률을 구하는데 예각 삼각형이 될 확률을 한번 구해보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럼 예각 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할 첫 번째고, 두 번째 둔각 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라 두 번째고, 자, 세 번째 직각 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해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전체 면적이 있겠지. 근데 이 P가 점 찍었을 때 얘가 닿을 수 있는 면적을 다 얘기하는데 그게 이 정사각형 넓이가 되지 않겠냐 이 말이야. 이해가자. 그래서 예각 삼각형이 될 확률이나 둔각 삼각형이 될 확률, 직각 삼각형이 될 확률이 전부 다 분모에다 4가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전부 4가 들어가. 둔각부터 문제 해볼게. 둔각 삼각형이 되려고 하면 각이 90도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케이스를 이런 식으로 일단 4등분을 먼저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요 점과 요 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하나 그려요. 반원입니다. 반원. 그렸을 때 이 반원에서 이 반원 위에 어떤 점 P가 있다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니까 이게 무슨 각이 돼요? 직각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P라는 점은 이 반원 호 위에 놓이게 되면 삼각형 A, B, P는 직각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 P라는 점이 이 반원의 내부 영역에 위치하게 되면 둔각삼각형이 되지 않겠어요?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P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P자. 그게 둔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면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 색깔별로 구분해볼게. 둔각삼각형은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반원의 넓이에 해당하는 그 영역에 점이 찍히면 둔각삼각형이 되겠지요. 그래서 면적이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의 반원이니까 얼마겠어요? 2분의 파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가 된다고? 예각삼 바보야.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반대로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요 밖의 영역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점 P가 찍히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전체 넓이 4에서 빼는 겁니다. 2분의 얼마? 파이를 빼는 거죠. 이해했자? 이렇게 쓰고 나니까 뭐가 좀 이상이 됐단 말이에요. 직각삼각형이 일어나는 상황이 생겨 안 생겨 이게? 생기지. 분명히 직각삼각형은 나올 수 있잖아. 에이, P가 여기 있잖아. P가 여기 있으니까 삼각형 요 P가 이 오렌지 위에 있다고 하면은 직각삼각형이 나오잖아요. 실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확률은 0으로 본다. 지금 왜 0으로 봅니까? 이게 되면 이제 이게 디멘전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면적은 면적으로 접근해야 돼. 무슨 말이냐? 면적 입장에서 이 오렌지는 선이에요. 선.
면적 입장에서 보면 면적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가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한대분의 1로 간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확률이 0으로 가고 있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0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했죠? 자, 이게 기하학적 확률을 나타낼 때 가장 많이 쓰는 그런 예입니다. 그래서 이 예를 너희한테도 안 들어줄 수는 없으니까 들었습니다. 자, 인마들은 다 기타들이야, 기타들. 진짜 중요한 것은 확률이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계속 하는 겁니다. 그게 뭔데요, 선생님? 수학적 확률입니다. 당연히 다 수학이죠. 그럼 뭡니까 지금 이게 사회 마세요. 수학적 확률입니다. 이 수학적 확률은 뭐냐? P 보통 A라고 쓰는데요. 이거는 사건 A가 일어나는 확률 아닙니까?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것처럼 전 사건 혹은 표본 공간 이게 모든 경우의 수입니다.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렇게 확률을 설정하는 게 수학적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여기 이 경우의 수들을 구하는 거 있잖아. 집합들을 찾는 거. 요 찾는 게 경우의 수에서 배운 모든 스킬이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배운 게 뭐였어요? 그렇지. NPR 배웠습니다. 또 NCR 배웠어요. 또 NPR 배웠습니다. 또 NHR 배웠습니다. 또 뭐 배웠어요? 같은 것을 포함하는 경우에 순열도 배웠자. 생각하자. 뭐 이런 거 있잖아. A팩, B팩, C팩 분의 N팩. 이게 우리가 배우는 스킬들이란 말이지. 이게 다 들어가는 거야. 경우에서 찾을 때.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 나누면 안 되면 확률은 그냥 여기서 그냥 끝인 거야. 싹 다 들어간다. 그 문제를 읽으면서 이 경우에서 찾는 게 전부 다 우리 앞에 배웠던 거 그걸로 확인한다 라는 얘기야.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요 유형들을 연습 문제하고 기본 문제를 왔다 갔다 하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 테니까 번호를 붙여서 설명할게. 자, 일단 이거 쓰시고 자, 여러분들은 이제 선생님이 지금 쓰는 대로만 이런 번호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싹 지우고 이제 시작합니다. 저로 나가라. 나 여기 붙어 있어. 그래. 자, 이제 번호를 붙여서 갈게. 이제 수학적 확률에 대한 얘기들을 번호를 붙여서 갑니다. 그 여러분들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찾아볼 테니까. 좋습니다. 우리 책 페이지로 65페이지 한번 볼래요? 자, 65페이지에 순열을 이용하는 확률 문제를 할 건데 그게 127번이 거기에 해당하는 유형들입니다. 그냥 보세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죠. 약속이 프라미스입니다. 프라미스에 있는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NS를 그냥 7 팩토리얼이라고 쓰면 됩니다. 왜? 같은 것을 포함 안 했으니까. 이 사건 A에 해당하는 그 경우의 수만 찾으면 되는데요. 문제 얘기가 모음끼리 이웃하지 않을 확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음은 얘들 이 모음 아닙니까? 모음끼리는 이웃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모음끼리 이웃하면 안 된다 그랬으면 방법이 두 가지가 일단 보입니다. 첫 번째, 이런 방법이 가능해요. 이웃하든지 말든지 관계없는 자음들을 먼저 배열합니다. 그지? 네. 이 4팩토리얼. 그럼 요 사이사이 공간에 모음끼리 이웃하면 안 되니까 모음들을 들어갈 공간 모음 몇 개 있노? 3개를 선택해서 배열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5p3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럼 확률은 요것분의 요거라고 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모음끼리 이웃하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렇지. 전체 경우에서 모음끼리 이웃하는 경우를 빼줘도 됩니다. 이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PA가 있는데 얘를 찾는 거야. 그 얘를 찾는다는 것은 여지껏 배웠으니까 여사건 배웠으니까 이게 이제 NS분의 전체 확률 1이거든요. 1에다가 NS분의 NA 요거잖아, 그렇죠? 그럼 이렇게 푼다라고 생각하면 잘 되세요? 아니지 헷갈리면 안 된다. 헷갈리면 안 된다. 보세요. 여기 있을게. 모음끼리 이웃하는 그 확률을 먼저 구합니다. 그 모음끼리 이웃한다는 것은 모음 OI E죠. 요마 이웃한다고 생각해. 나머지 찌끄라지 4마리 그냥 뿌리면 돼. 그럼 전체 몇 마리로 보면 돼? 5마리가 되잖아, 그쵸? 5마리니까 5 팩토리얼 얘들끼리 이웃하니까 곱하기 얼마? 3 팩토리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그 확률은 이제 뭐가 되냐? 1이라는 확률에서 모음끼리 이웃하는 확률을 빼주면 돼. 7 팩토리얼 분의 5 팩토리얼 곱하기 3 팩토리얼. 이게 이제 우리가 구하는 확률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지? 자, 첫 번째 경우 순열을 이용하는 거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조합을 이용하는 확률을 한번 해볼게. 오, 여기도 좋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73페이지 한번 보세요. 73페이지에 153번 문제 보입니까? 자, 얘는 조합을 이용하는 확률입니다. 선생님 이제 이름을 순서를 붙인다 그랬어요. 얘가 순열을 이용하는 거고 얘는 조합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문제가 원이 있을 때 이 원 위에 8개의 점이 같은 간격으로 놓여 있는데 8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꼭지점하는 삼각형을 임의로 만들 때 그랬습니다. 이때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여라. 첫 하나 뭐네요? 영국에서 다양한 경우 다 구해보자. 얘가 지금 사실은 정팔각형인데 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표기할게. 요건 이제 보통 이제 레귤러 피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5개, 6개, 7개, 8개. 어느 세 점도 동일 직선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NS를 먼저 구하면 8개 점에서 3개 뽑으면 삼각형이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현재 이 상태에서 첫 번째 경우입니다. 직각삼각형이 되고 싶대요. 자, 이 사건을 NA라고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얘기는 대각선을 하나 만들잖아요. 이렇게 만들었을 때 요 두 점을 뽑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아무거나 이 3개 점, 요 3개 점에서 아무거나 한 개만 선택만 해주면 되겠죠. 그럼 만약 이 점을 선택했다고 보면은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니까 이게 지름 역할을 하니까 이게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각선이 이렇게 원의 중심을 지나는 대각선을 하나 결정했을 때 요 6개의 상황이 발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대각선이 팔각형인 경우에 몇 개 나옵니까? 4개 나오겠죠. 그래서 4 곱하기 얼마입니까? 6이라고 쓰면 돼. 그래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PA라는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8시 3분의 얼마? 24가 답이다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 이렇게 쓴 이유는 다음 장면들을 보라고. 질문합니다.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여라. 자, 이 문제에서 둔각삼각형이다 라고 얘기하면 내 생각 이렇게 합니다. 똑같이 뽑아줘요. 근데 얘만 뽑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몇 개의 점? 3개의 점이 있죠. 얘 뽑으면 안 됩니다. 얘 뽑으면 직각되잖아요. 이렇게 만들고 요 3개의 점에서 몇 개? 2개를 선택합니다. 요 3개에서 2개를 선택하면은 무조건 둔각삼각형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요거 2개 선택했다. 한번 보세요. 요렇게 삼각형이 되죠? 이 둔각삼각형이란 말이야. 선생님 이쪽에다 선택하면 되잖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겹치게 돼요. 자, 따라와 보세요.
이게 다 여러분 그건 거야. 도구인 거지. 자, 하나 결정됐습니다. 여기서 3개 또는 아니, 요 3개에서 2개 2점 뽑거나 혹은 요 3개 2점 뽑으면 둔각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선생님은 지금 카운트 할 때 다음에는 이렇게 한 바퀴 한 칸 돌릴 겁니다. 돌릴 때 요 점을 역시 뽑을 거거든요. 위에 점을. 그럼 이쪽 편에 3개, 이쪽 편에 3개. 3개 중에 2개씩 뽑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한 바퀴 다 돌릴 거다. 돌리다 보면 어떻게 돼? 양쪽을 다 보게 되면은 겹치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에서만 사고를 할 거라. 그러면 한 바퀴 다 돌렸을 때 겹치는 게 안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해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둔각삼각형이 되는 그 경우의 수 얘를 NB라고 내가 얘기할게. 그럼 요것은 요 짝대기처럼 생긴 요거 하나 뽑고 윗대가리 뽑는 그 경우의 수 몇 개야? 8개야. 한 바퀴 돌릴 거니까. 그 경우마다 각각 32를 하면 된다. 오른쪽 3개의 점에서 2개를 선택할 거니까. 이해가 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PB입니다. 이 확률에 대해 전부 얘를 다 지금 우리 뭘로 설명하고 있어요? 조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뿐에 역시 24겠지. 자, 괜찮죠?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이게 뭐가 나와야 되느냐? 예각삼각형이 나올 확률을 우리 구하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전체 확률 1에서 애들 2개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빼면 그만입니다. 여 사건이 일어날 확률로 푸는 거야. 다시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이다. 그래 NC라 할게. 자꾸 NC까지 나와. 아울렛이 생각나고 있어. 자, 8C3에서 마이너스 내 잘못이 아니야. 지금 나온 생각이 나는 어떡해. 이 얘기. 오케이? 네. 그러면 PC는 여러분 자꾸 컴퓨터가 생각나. 내 잘못이 아니라고. 자, 분모에 8C3이 가면 되니까 1 마이너스 8C 3분의 4 48이라고 쓸게요. 이건 거지. 자, 보입니까? 자, 이 전부 다 여러분 스킬이 뭘 썼어요? 조합만 썼어요. 조합을 이용하는 확률이었습니다. 자, 다음 장면으로 갑니다. 세 번째. 한칠방하고 비교하자. 요것도 지우고 연수 문제 온 김에 연수 문제에서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72페이지입니다. 얘는 뭘 쓰느냐? 중복조합입니다. 기본 문제를 안 해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 눈에 띄는 거죠. 하는 겁니다. 여기에 150번 문제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보세요. A의 원소가 1, 2, 3, 3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자, B에 대응되는 그런 함수를 만드는데 1, 2, 3, 4, 5이 생겼대. 근데 지금 문제 조건이 x1과 x2 정의하게 임의의 원소 2개입니다. 얘는 함수 값이 fx2, fx1 이 관계를 성립해요. 자, 지금 보세요, 여러분. 등호가 빠지면 뭐? 조합. 등호 들어가면 중복조합. 이해 가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얘는 중복순열과 중복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로 가는 함수 몇 개? 5파이 뭐? 3분의 이 조건은 뭐지? 중복조합. 이 알죠, 여러분? 오케이? 항상 이게 뭐라고? N, 화살표를 받는 쪽, 주는 쪽, 이게 뭐? R, 중복조합을 이용하는 문제, 확률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더 보자. 자, 네 번째입니다. 같은 것을 포함하는 경우에 순열을 이용하는 그 말을 많이 하기 싫어서 내가 그냥 이렇게만 써놓으면 그 말로 이해하세요. 요 경우입니다. 67페이지 한번 보세요. (131번) 곧 패턴 내우는 게 별로고, 자, 132번 하겠습니다. 휴대를 이렇게 숫자가 있는데 1, 2, 3, 4, 4, 4
5. 총 8개의 숫자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나열을 하는데 짝수는 짝수끼리 홀수는 홀수끼리 뭐 한다고? 이웃할 확률을 구해요. 7번 보세요. 자, 짝수끼리 이웃해야 됩니다. 홀수는 홀수끼리 이웃해야 돼요. 그 확률을 찾아야 돼. 자, 전체 경우의 수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이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달하는 경우의 수잖아요. 같은 거 2개, 같은 거 3개 있으니까 2 팩토리얼, 3 팩토리얼 분의 8 팩토리얼 이렇게 쓰면 되죠. 이게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이때 짝수끼리 이웃해야 되면 짝수가 예전에 2, 4, 4, 4가 됩니다. 홀수는 1, 1, 3, 5가 되죠. 그럼 이게 지금 한 묶음, 이게 한 묶음이라 했으니까 이웃하는 거니까 2마리가 있다고 봅니다. 얘들이 왔다 갔다 가능하지. 이 묶음 2개가 그게 뭐야? 2 팩토리얼입니다. 곱하기. 그럼 얘 저기 이 안에서 이웃하는 배열될 수도 있잖아. 그게 경우의 수가 뭐예요? 3 팩토리얼 분의 4 팩토리얼. 괜찮죠? 아니 좀 열될 뻔했어. 더하기 얘입니다. 더하기 곱하기 얼마? 2 팩토리얼 분의 4 팩토리얼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다시 요게 한 묶음, 요게 한 묶음이니까 2개 왔다리 갔다리 2 팩토리얼. 저끼리 배열하는 거, 저끼리 배열하는 거. 이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다. 자, 쓰세요. 지금 생각은 뭐 했느냐? 우리가 지금 배운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확률 구하는 방법들을 케이스에 맞게 4개만 쫙 한번 해봤습니다. 이 아보가토 좋아하나? 아보가토 좋아하나? 아보가토 아보카도 아보카도 좋아하나? 그냥 부르지 말자. 아보카도 아니 문제 아보카도가 있어. 나도 별로야. 말 없어. 됐습니다. 일반 확률은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세인 정리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수면 구하는 문제 중에 요 한 개만 더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그거 하기 전에 여러분 63페이지 한번 보세요. 63페이지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63페이지에 가운데쯤에 확률의 기본 성질되어 있습니다. 임의의 사건 A에 대해서 PA, 그러니까 A 사건 일어날 확률은 안 일어나면 0, 무조건 일어나면 1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0 이상 1 이하 보면 타당하다. NS 전 사건에 관한 확률이죠. 무조건 1이다. P 공사건, 자 공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은 얼마? 0이다. 이게 기본이니까. 오케이?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선생님이. 자, 뒤로 와서 72페이지 한번 볼래요? 이것도 웬만하면 여러분 답지 보지 말고 하세요. 조금 고민하는 게 확통 실력을 여러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거기에 148번 볼래? 요거 한 개만 더 볼게. 148번이다. 자, 문제가 보면 이 x가 있는데 1, 2, 3, 4입니다. 자, y로 되는데요. 1, 2, 3, 4, 5, 6, 7입니다. 빨간 줄 쳐봐. 1대1 함수. 자, 이 문제는 1대1 문제 잘 읽어야 됩니다. x에서 y로의 모든 1대1 함수 f 중에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때 라는 말을 했다고. 그제? 그러니까 얘는 함수 중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분모가 달라졌다는 얘기야. 더 읽을게. 이때 f2는 뭐라 했어요? f2는 2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얘로 가면 돼. 이 고정입니다. 조건이 F1, F2, F3, F4입니다. 엄마가
4의 배수가 될 그 확률을 찾아보는 거예요. 경원에서 할 때도 여러분 집합이라든지 함수가 좀 나오면 좀 어렵습니다. 항상요. 자, 보세요. 얘는 무조건 2입니다. 그러면 F1, F2, F3이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잖아. 이 중에서 얘들이 2가 절대 되면 안 돼. 왜냐하면 일단 전체 경우의 수가 1대1 함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얘는 전체 경우의 수는 NS는 7P4가 돼야 되죠. 1대1 함수니까. 요 7개에 원래 4개가 대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맞다. 저거 맞죠? 저거 이거 봐요. 오케이? 그런데 둘이 다 2를 제외한 수에 가야 됩니다. 6개 중에 1개 가야 되잖아. 이게 4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F1이나 F2나 F3 중에 짝수에 대응되는 새끼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나? 4의 배수가 돼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을 반대로 하는 겁니다. 전체 경우의 수에서 뭐 홀수로만 대응되는 경우를 빼면 어떻노라는 얘기. 그게 맞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한 개의 짝수에 얘들이 대응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데 그게 말 안에 적어도 한 개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지? 짝수에만 대응되면 어떻노라는 얘기지. 그럼 다음 대답해 보세요. 이 얘들입니다. F1이나 F3이나 F4 얘들 전부 다 짝수에만 가는 그 경우 적어도 한 개 짝수에 가야 되니까 홀수에만 가는 경우 그 경우에서 뭐예요? 홀수에만 간다. 4P3 자 이해 가요? 이 경우를 빼면 어떻노라는 얘기. 그럼 여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한다는 얘기. 그 전체 확률 얼마? 1에서 이것분에 이걸 어떻게 한다고? 빼면 정답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쓰세요. 요거 여사건하고 수열 같이 이용하는 문제라서 한번 써봤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고 자, 확률 대셈정리로 한번 가보자. 74페이지 한번 보세요. 아까 선생님 알로 했는데 이제 빨간색 공백 끄내시고 줄만 칩시다.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되어 있다. 표본 공간 S 전 사건과 같은 말이다.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 합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은 A 사건이라는 확률을 더하기 B 사건이라는 확률을 빼기 A 곱 사건 B가 일어나는 확률을 빼주면 된다. 단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일 때, 즉 다시 말해서 곱 사건이 공 사건일 때, 서로 소일 때, 그때는 곱 사건이라는 확률을 안 빼도 된다.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오케이? 고민하는 경우가 더 좋다라는 얘기를 아까 했고, 73 맨 밑에 여사건이라는 확률 좀 전에 우리가 봤다. 그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 그럼 지금부터 덧셈 정리부터는 확률을 집합처럼 해석하는 유형들만 좀 다룰 거거든. 자, 한번 보세요. 자, 지운다. 확률을 집합처럼 이용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다음 편 넘겨봐. 76페이지 한번 가봐. 한 개씩 풀어볼게. 확률의 덧셈 정리 아까 설명했으니까 더 안 씁니다. 76페이지. 자, 일단은 거기에 159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문제 보세요. 두 사건 A, B에 대해서 확률입니다. A 여사건, 합사건 B 여사건 그 일어나는 확률이 6분의 5였다. 두 번째 P의 A 곱사건 B의 여사건 이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이었다. 자, 질문입니다. 여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해보라. 칠판 보세요. 자, 이거 확률에 덧셈 정리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그 스킬과 동일하다는 얘기야. 그런데 유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영역으로 구분했잖아.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여기 차용한다고. 계산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면 선생님 됩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통분. 지금 알겠죠? 먼저 뭐부터 한다고? 통분. 여보, 통분한다? 이거를 뭘로 바라본다고? 6분의 뭐? 3으로 바라보는 거야. 자, 전부 집합처럼 생각을 이제 합니다. 이게 제일 빠르니까. 이게 S라고 할게, S. 전 사건. 집합처럼 생각합니다. A 사건, B 사건이 일어날 그 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거? 집합으로 얘기하면 뭐? A, 그렇지. A 차집합 B에 몇 마리가 들어가면 돼? 그렇지. 전체가 몇 마리라고 보는 거 우리가? 6마리. 전 사건이 날 경우의 수를 6으로 보고 있다. 이거 몇 마리? 3마리 들어간다. 이게 A 차집합 B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 이해했지? 그럼 얘 한번 봐. 얘는 드 모르간의 법칙에 따르면 얘를 얘기하는 거야. 질문이 얘란 말이야. 그럼 한번 봐봐. 요거는 교집합이라 생각하면 되잖아. 교집합. 요 교집합 껍데기 부분에 있는 새끼가 몇 마리 있다는 얘기예요. 5마리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얘가 그럼 교집합에 해당하는 새끼 몇 마리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이게 한 마리. 자, 이해 가겠어요? 좋습니다. 그럼 전체 6마리 집이 있단 말이지. 끝났나? 자, 지금 내가 남은 영역이 이 영역하고 이 영역 두 개 남아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걸 X마리라고 하면 전체 6마리니까 2-X마리가 밖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구성하는 거야. 그럼 얘를 구하래. A 껍데기 있는 새끼는 얘와 얘의 합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몇 마리? 2마리. 하지만 확률로 표현해야 되니까 얼마? 6분의 2, 3분의 1이라는 확률을 가진다 라는 얘기야. 안 들었지? 그럼 그 밑에 거 여기 풀어볼래? 그 밑에 거 없네. 그 위에 거 풀어볼래? 159번 밑에는 없었어. 자, 한번 확인하고 가자. 그 위에 158번 빨리 한번 풀어봐. 다음 문제 내가 적을 동안에. 집합처럼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다음 뭐 나오노? 12분의 1 나옵니까? 자, 12분의 1이 나와야 됩니다. 선생님 뭐부터 하겠죠? 통분. 통분한 분모 얼마? 12. 나머지 벤다이 그림 그래서 집합분모 똑같이 푸시면 된다. 집합분모가 같이? 연습하세요. 해야 됩니다. 자, 161번 보세요. A, B, C, D, E, F, G까지 있었어. 여기서 세 장을 뽑습니다. 문제 질문이다. A 또는 G, AG가 여러분 뭐예요? AG는 은이지, 은. A 또는 G니까 합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한번 써볼게. 확률 기호로 뜨시면은 얘입니다.
네, 이렇게 써보자. 그럼 얘는 PA 더하기 PG는 쭉 짜야 되겠죠. 마이너스 예? A 곱사건 G가 이래 나를 그냥 빼줍니다. 이러면 항상 이거는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항상 가야 돼. 이게 근본이니까. 이게 바로 연습문제 넘어간다 하고 자, 한번 보세요. 나도 그렇다 좀. 자, 이게 뭡니까? A를 무조건 뽑는다는 얘기 3장 중에. 그럼 7장 중에 다 해도 되겠네. 자, 7장 중에 3장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A를 무조건 뽑는다. 그럼 남은 6개 중에서 몇 개? 2개만 선택하면 돼요. 그러니까 A를 선택하면서 3장을 뽑는 경우였습니다. 그럼 얘는 그렇지 맞으면 G 무조건 뽑혔다고 생각해. 남은 6개 중에서 몇 개? 2장을 뽑으면 되는데 이게 문제가 생긴다. 이 말 뉘앙스만 이해하면 되잖아. AG 다 뽑는 경우의 수가 얘한테 다 들어가 있지 않아? 이렇게 중복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걸 빼줘야 된다고. 세 번째가 A하고 G 다 뽑으면 3장 뽑는 경우의 수. 그럼 5종이, 그 5종이 몇 개? 1개 뽑는 거야. 이게 겹치니까. 자, 이해했어요? 이게 배반 사건이 아닌 경우인데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딱 요거야. 문제 읽으면서 내 느껴야 된단 말이지. 다음 페이지. 잠깐만. 이 사탕 먹고 싶나? 이거 사탕 문제는 안 볼게. 자, 164번 문제. 문자 A, B, C, D A, B, C, D, E, F 6개의 문자가 있었대요. 그거 줄쳐볼래? A가 맨 앞에 오거나 A가 맨 앞에 오거나 A가 맨 앞 오거나 A가 맨 뒤에 올 확률을 구하여라. 맞죠? 자, 10번 보세요. 자, 확률 탔습니다. 그러니까 오거나 했으니까 이게 합사건이 나는 확률이라고. 그럼 맨 앞에 여러분 보세요. A가 맨 앞에 온다. 나머지 집까지 뒤에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A 위치는 결정이 나 있다는 얘기야. A 맨 앞에 주는 거 그 경우에서 생각 안 해도 되지. 나머지 찌그라지들 다 배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전체 6팩토리얼분의 5팩토리얼을 쓰면 되겠지. 근데 A가 맨 뒤에 온다. 쭉 오고 A 맨 뒤에 A 위치 정해져 있습니다. 나머지 앞에 5개 제끼리 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지? 더하기 6팩토리얼분의 뭐? 5팩을 쓰면 되는데 문제는 A가 맨 앞에 오면서 A가 맨 뒤에 오는 그런 경우가 가능해? 뭐 A가 막 다리가 달려가 이렇게 있나? 요 사이에 다 들어가 하면서 고마세요 합니다. 이게 배반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읽으면서 이해가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이런 문제였다. 아, 재밌네 진짜. 이거 재밌다. 좋아. 자, 82페이지 가봐. 문제 중에 82페이지 문제 중에 82페이지 보세요. 손을 들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히얼설. 승현이 보이나? 몇 번 문제가 히얼설 하고 있어. 야 180번 좋습니다. 자 180번 볼게요. 히얼설 하고 있습니다. 이 180번은 요거는 별표 4개 합치해 봅시다. 자 시작한다. A, B를 포함한 7명의 학생이 임의로 순서를 정하여 한 번씩 발표를 듣겠습니다. 자, A, B 포함해서 총 7명이나 나머지 끝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부라는 얘기.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A가 B보다 먼저 발표하거나 했다. 이게 무슨 말이야? A, B 뭐가 결정됐다는 얘기입니까? 순서가 결정됐다. 순서가 결정됐다는 얘기는 같은 문자를 볼 수 있다. 오케이? 같은 문자를 포함할 경우였습니다. 거나 했다. 거나. 두 번째 A, B 사이에 한 마리 학생이 발표할 확률. 자, 똥굴레 B 지그라지. 이 확률 찾아보래. 한번 대답 한번 해봐봐. 총 7개가 있는데 얘들을 그냥 배열하는 확률은 뭐예요? 7 팩토리얼입니다. 그런데
A, B가 순서가 정해질 때 같은 문자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같은 것을 포함하는 경우의 순열이 분자에 가는 거 맞지? 이 팩토리얼 뭐? 실패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자, 맞지? 이게 A, B 요 순서대로 배열한 경우의 수가 확률이 됩니다. 근데 얘 보세요. 7 팩토리얼 합사건이 그냥 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A, B 뭐라고? 사이에 경우 맞지? 사이에 A, B 사이에 한 마리 오고 싶어. 그러면 총 요 엉굴레 5마리 중에서 A, B 사이에 오는 거 한 마리 뽑아줘야 돼. 집어넣었어. 사이 있겠으니까 A, B 위치 바뀌어도 돼? 이걸 한 마리로 또 봐야 되지. 사이 딴 거 들어오면 안 돼. 한 마리? 몇 마리? 4마리. 그럼 전체 몇 마리? 5마리. 5마리. 5팩토리얼.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거 나왔겠으니까 요거 또는 요거 두 개 더해주면 정답 아니겠어요? 맞죠? 네. 아무 때나 고기 바꿔드리면 안 돼, 자꾸. 자, 이 문제에 녹아 있다니까? 뭐가 녹아 있어요? 배반 사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줘야 돼요. 자, 다시. A, B, 이 순서대로 있으면서 그 사이에 한 마리가 들어가는 그 경우의 수가 얘들 두 개 다 중복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이걸 판단해야 돼. 이게 어렵다니까? 아니, 이 문제가 어렵다는 게 아니고 그게 녹아있는 문제가 어렵다고. 그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1등급을 결정하는 문제가 된다. 이 문제가 A, B 이 순서대로 배열하는 경우 확률, A, B 사이에 한 마리 들어오는 확률, 거나 했으면 또 OR 아니야. 무슨 확률? 합사건이라는 확률이야. 그 이 안에 이 두 개가 어떻게 배반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지. 얘는 누가 봐도 배반 아니야. A가 맨 앞에 오면서 A 맨 뒤에 가는 경우는 없잖아. 근데 이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 A, B 순서가 안 바뀌었는데, 지금 결정 안 바뀌었는데, 그 사이에 당겨 오면서 배열되는 이 상태가 얘랑 얘가 어떻게 돼? 겹치지 않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빼줘야, 느껴야 된단 말이지. 빼주는 겁니다. 이 빼주는 상황이 어떤 상황을 뺀다고 이제? 이거만 생각하면 돼. A, B 순서는 틀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얘처럼 틀어지지 않으면서 얘는 틀어질 수가 있잖아요. 뭐. 사이에 있겠으니까. 그러니까 틀어지지 않으면서 요 안에 한 마리 들어오고 나머지 찌끄라지들 여기 붙는 거. 아오부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아니 한 마리로 생각합니다. 똑같잖아. 똑같이 7팩토리얼 5마리 5팩토리얼 51. 그치? A, B 순서 바뀌는 것만 생각 안 하면 되는 거다. 얘가 이게 배반 사건이 아닌 확률의 덧셈 정리를 내는 가장 정형화되는 툴이다. 읽으면서 알아야 된다. 쓰세요. 아이고, 코 아파라. 같은 페이지 온 김에 한 개만 해볼까? 자, 82페이지 다시 보세요. 82페이지에 평가 문제 하나 있으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179번입니다. 두 사건의 A, B에 대해서 A하고 B의 여사건입니다. 이게 서로 배반이래. 곱사건 A 곱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5분의 1이었고 A 사건 더하기 B 사건입니다. 요 확률은 10분의 7이었대. 좋아. 자, 계속 보세요. 7번입니다. 자, 이 확률을 구해보래. 그러니까 얘를 다 걷어내고 집합처럼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를 계속 내가 하는 거야. 다 걷어내고 확률로 나와봐도 다 걷어내. 그 집합처럼 볼 때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 통분. 그것만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이제 본다고 이제? 10분의 2로 본다고. 예. 그러니까 문제가 이런 문제인 거야. 전체 집합이 10이다. NA 교집합 B가 2다. NA 더하기 NB는
10이다. 얘를 찾으라 했으니까 B 차집합 A에 들어가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 질문이 이거라고.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겠지? 그럼 전체 집합 S입니다. A 집합, B 집합 여기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게 지금 10이라는 얘기지. 교집합이 2잖아요. 오케이. 그럼 얘 한번 보세요. 요거만 설명하면 끝나네. 얘입니다. 얘를 설명하려면 합집합입니다. 요거는 7-NA 얘잖아요. 맞잖아. NA 더하기 NB니까. 이게 얼마였어요? 이겼단 말이야? 그럼 합집합이 원소가 몇 개라는 얘기야? 5라는 얘기 아니에요? 잘 맞습니까? 응. 그럼 봐라. 여기랑 여기 들어가는 원소의 합이 5가 되면 되는 거야. 아니지. 합집합이 오니까 여기랑 여기랑 여기 들어가는 합이 얼마? 5가 되면 되는 거야. 그런데 뭐 얘기했잖아. 배반이래. 이 배신적인 비트레이어. 자, 아이 진짜. A 여기에 뭐라고? 빵이다 이 얘기잖아. 배반사. 이게 다른 말로 A 뭐? 차집합비잖아. 이게 빵이다. 그럼 얘는 뭐? 3. 이건 얼마? 5다. 그럼 B 차집합의 원소 개수 얼마예요? 3개. 그럼 3 쓰면 됩니까? 요건 4, 요건 3 맞죠? 요건 뭐라고 써야 돼요? 그렇지. 10분의 3이라고 써야 돼요. 확률이니까. 알겠습니까? 자, 쓰세요. 집합으로 하는 거 요거 잘 봐놓고 또 뭐라 더 갑시다.